다음은 브라질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의사와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원에 탄핵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브라질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의사과학자도 대통령 탄핵 촉구, 코로나의 무책임.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현실을 무조건 부정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행태가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행동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극단적인 현실 부정으로 국민 복원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네, 이게 시작이 아니고요. 앞서서 지난달 26일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 똑같은 이유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요구서를 하원에 제출했고, 탄핵 요구서에는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17개 기독교 단체 대표 등 380명이 서명을 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뒤에는 좌파 성향의 6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요구서를 내면서 이제 정치권에까지 탄핵 논란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될 것인가 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는데요. 브라질 헌법상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하원 의장의 결정에 달렸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하원에서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 342명 이상, 상원에서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 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 42%, 반대 53%였다. 반대 의견이 우세하지만 최근 들어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나서고 있어 여론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게 왜 아직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좀 하는데 지금 룰라 대통령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나왔어요? 아닌가?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구금 상태에서 정치 활동을 못 하게끔 그걸 잡아가고 있는 거지. 구금이구나. 사실 브라질이 검찰이 나라를 이렇게 룰라 대통령이 해놓은 그 모든 업적을 검찰 기소를 해갖고 이걸 다 뒤집어 엎은 국가거든. 그렇죠. 네. 또 갑자기 또 윤짜장이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짜증이 확 나는데 이 검찰들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브라질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힘인 거거든요. 지금도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탄핵이든 이런 이 뜨뜻미지근한 방법으로는 지금에 있는 브라질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여기에도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단체된 행동이거나 그와 관련된 그 선거혁명, 선거개혁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사실상 검찰과 법원이 선거 관리에서부터 지금 행정 그리고 정적 제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기업들과 외국계 기업들, 석유회사들을 사실상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국가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죠. 네. 룰라 대통령은 구속된 지 580일 만에 지금 석방이 돼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나와 있네요. 네. 나와는 있군요. 나와는 있는데 아직 본인이 이제 무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그렇죠. 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가매고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브라질 헌법상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는 하원 의장 결정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했는데 왜 위기의 민주주의 다큐멘터리 보면은 네. 그 하원 의장이 개쓰레기 같은 그 당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우마 호세프 룰라 대통령의 후임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그 브라질 올림픽 이후에 탄핵이 되거든요. 그때 그 하원 의장이 정말 그 쥐새끼 같은 애가 결정을 해가지고 탄핵에 앞장서거든요. 결국 그 놈도 좀 얼마 안 있어서 잡혀 들어가요. 그 뇌물수수 부정부패 스캔들로.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모루라고 보우소나루 밑에서 법무부 장관 하던 놈이 나중에 판사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우파 정치인 그러니까 룰라를 비롯한 우파계 정치인들을 뇌물 스캔들로 엮어갖고 좌파 정치인들을 뇌물 스캔들로 엮어가지고 징역을 보내버리고. 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때 그 모르 판사가 본인이 이제 룰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좌파 정치인들 엮을 때 얘가 기업인들 그다음에 판검사 다른 사람들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걸 공모하는 게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통이 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브라질의 탐사 언론 매체가 그거를 다 공개해요. 녹취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취록 다 나왔죠. 네, 다 나왔어요. 녹음 상황까지 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윤석열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못하지. 완전히 그거를 똘똘 싸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갖고는 지금 보소나루를 흔들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브라질의 제일 큰 문제가 보소나루가 그 방역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액션을 전혀 못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역 초기부터 트럼프 쫓아다니면서 클로로킨 그 치료제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자국민들한테 치료제로 다 뿌리고 그냥 근거도 없는 이버맥틴 이런 그 치료제들 그리고 중국산 백신들 막 이런 것들 갖다가 사실상 자국민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듯이 그냥 전부 다 오픈해갖고 전부 다 안정성 확보도 안 된 걸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치료제를 썼거나 백신을 썼던 지역에 지금 감염 피해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야. 사망자가 엄청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부작용 피해자인지 코로나 피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방역 사항이 엉망진창인 거거든. 그러면서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개구라를 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빡 도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이게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임상 시험을 할 때 한 국가가 브라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그 실험에 제물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 잠깐만, 이런 대통령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나? 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메르스 같은 치명률이 20% 되는 질병이 퍼져도 그거 한 300만 원 걸려야지 그때 가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지금 있는 단계에서 왜 책임지라 그래? 지 애비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자빠지고 있네. 지 애비가 뭐라고 그랬어? 몇만 명 죽어야지. 창원 같은 데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 했었는데 애비나 딸이나 똑같네. 한 300만은 감염이 돼야 움직이지라는 얘기를 밑에 똘마니 황씨한테 시켜갖고 했던 사람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네. 정말 아유. 그래서 참 검찰이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검찰의 힘이 무서운 것 같아. 근데 미국은 또 안 그렇잖아요. 미국은 검찰이 좀 미국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애들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네. 브라질은 돈이 없으니까 검찰 애들이 스스로 벌어서 나라를 해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바꿔버리고 대통령도 바꾸고 지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아마존을 불지르고
거기다 콩 심고 거기 개발권 팔아먹고 그걸로 해갖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구테타를 할 때마다 석유 기업의 주인이 바뀌어요 브라질에서는. 그게 뭐겠냐고.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입들을 외국계 기업한테 전부 다 팔아버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방역 문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야. 지금 브라질 안에는 중환자실에 쓸 수 있는 산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맞아. 이거 이제 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 뭘 걸어줘야 될 거 아니야 산소 마스크를. 근데 이걸 못 해가지고 베네수엘라한테서 이제 지원받아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의료용 산소를 제공을 했거든요. 브라질에다가. 그래가지고 룰라 전 대통령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소나로 정권의 무책임 때문에 이제 산소 부족 상태가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기도. 이게 이제 국가가 할 일을 이게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왜?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어. 지난 9년에서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생각해봐. 그때 정부가 있었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있었냐고 그 당시에. 없었잖아. 하여튼 뭐 보소나로 2년 동안 브라질에서 서울 면적의 30배에 가까운 밀림이 불이 탔죠. 화재를 통해 갖고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뭐라고 하니까 브라질은 세계의 유산이 아니다. 브라질의 자산이다. 간섭하지 마! 라고 하는 아주 똘끼를 또 보여줬죠. 네. 아이고 참. 아무튼 그래서 지금 탄핵도 그러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된다. 그리고 탄핵을 한다고 계기면 그 소리 소문 없이 뇌물죄로 끌려가요. 또 얘네들은. 검찰이 또 바로 검찰이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하긴 룰라 대통령도 증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집어 의혹만으로 잡아쳐놨죠. 의혹이 있다 하니까 증거를 대봐라니까. 증거가 없는 게 네가 숨겼다는 증거다. 그렇지. 우리 검찰이 배울까 무섭네. 졸라 참신하게. 이미 하고 있어. 표창장에 대한 원본을 못 찾았다는 게 네가 인멸한 증거다. 네가 증거를 그래서 넌 죄질이 더 나쁘다. 그렇지.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하여튼 뭐 이게 참 남의 나라 얘기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한 방에 훅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랬잖아요. 당했지 사실. 그리고 진짜 검찰 개혁과 플러스에서 언론 개혁이 정말 시급해. 그러니까 시급한 거예요. 언론 개혁 빨리 해야 돼. 징벌적 손해배상제 빨리 도입하고 언론사가 기레기지 더 이상 이렇게 미친 듯이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심장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모모토 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아, 제가 사실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저 완전 그날 흥분해가지고 또 멱살 잡았지, 기사 아저씨. 택시를 딱 탔는데 이른이 충분히 넘으신 어르신이야. 그래서 제가 어디 아파트 가주세요 딱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첫 마디부터가 약간 내 신경을 건드렸어. 아, 뭐 아파트 사는 여자들이 똑똑한 것 같아. 빌라 사는 여자들은 멍청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아저씨가 건드리지 뭐지? 말아야 될 사람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용어를 써가면서 시비를 걸었네. 그래서 세상에. 제가 딱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딱 그랬어요. 처음에는 쌈딱이 될 생각이 없어. 그냥 그건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 맞대. 자기가 빌라를 샀는데 13년 전에 빌라를 몇 억에 샀는데 그때 아파트를 샀으면 됐을 텐데 이 멍청한 여편네 때문에 빌라를 사가지고 지금 내 친구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이 얼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런 상세한 얘기를 왜 손님한테 하고 그러지? 내가 이 얘기를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직업병이 있어요. 그 리액션을 해줘요. 네. 그거 왜? 아쉬웠겠네. 네. 이러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다 얘기를 하시다가 뭐 이러면서 뭐 결국은 얘기가 어디까지 흘러갔냐. 그래도 뭐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 되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좋잖아.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순리대로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그러니까 말이야. 문재인은 감옥 갈 거래. 순리대로 못 하고 있었어. 뭔 소리야 갑자기? 결국 안전핀을 뽑았네. 야, 이 70대 노인을 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갑자기 폭발한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웬만하면 내가 어르신한테는 안 그러고 싶었어. 오 마이 갓. 어르신한테는 내가 안 그러고 싶었어. 근데 갑자기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감옥을 가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순리대로 잘하고 계신데 무슨 얘기 하시냐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감옥 간 박근혜랑 이명박이 그 순리대로 안 해가지고 감옥 가지 않았냐고. 지금 걔들 감옥에 있지 않냐고.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휴, 이 큰일 날 나가시네 뭐 이러면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데 그냥 어머 기사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어디 감옥 간 대통령을 칭찬을 하고 있냐고. 큰일 나신다고 어디 가면.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는 문재인 칭찬하는 한 사람 못 봤. 근데 어머 제 주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어디 사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반항을 하려고 꿈틀꿈틀 대는데 제가 계속 쉴 새 없이 외국 뉴스 안 보세요? 외국 뉴스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찬탄이 엄청나요. 이분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제가 국제 정치를 해서 아는데 이러면서 이분이 아예 입을 딸썩 못하게 계속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욕하지 마시라. 코로나19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있으면 우린 다 죽었다. 박근혜 때였으면 우린 국민들이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얼마나 잘하고 계신데 왜 그러시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분이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나머지 한 3, 4분 거리는 조용히 갔다는. 네. 근데 그때 다행이네요. 진짜- 이게 한바탕은 또 사회면의 문화는 날 뻔했잖아. 전직 아나운서 정치적 의견충돌로 택시 안에서 노인 기사 폭행, 출연 방송 송작가 TV, 극자 유튜버 이러고 그 기사 날 뻔한 거 아니야. 네. 잘 참았어. 근데 진짜 목소리는 흥분돼가지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했다니까요 정말. 잘했어. 진짜. 아니 근데 그 아저씨도 아씨 요즘 여자들 무섭구나. 한바트라면 죽을 뻔해, 맞아 죽을 뻔했네라고 반성했을 거야. 그 꼬박꼬박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막 그 와중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뭐 이러면서 아니 누가 한번 그러고 혼을 내주면
그 사람한테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뭐가 말빨이 통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은근하게 이렇게 눈치면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기사식당에서 배운 무슨 포교 방법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특히 남자들한테 또 안 그런다. 그럼. 뭐 정치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입도 뻥끗 안 하거든. 근데 괜히 이제 만만해 보이는 아줌마들이나 뭐 여성분들한테 여성분이 혼자 타는 뭐 그래. 할머니나 어린 학생들 이런 데 갖고 얘기를 해갖고 은근 좀 사람을 이렇게 열받게 하는 그 알바비를 받나 그런 거 같은 한 번씩 학원에서 하면. 배우나 봐요. 기사식당에서 집중적으로 누가 교육하는 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네. 근데 되게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애쓰고 잘하고 계신 분을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몇 시간 동안 그 분이 내가 말을 너무 부드럽게 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택시 번호 적어와 씨. 서울시에다 난폭 운전으로 신고하게. 세상에. 진짜 근데 진짜 그분이 입을 딱 닫으시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몇 분을 갈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교훈을 줘야 됩니다. 이게 옛날처럼 관여하기 싫어서 간섭하기 싫어서 말다툼하기 싫어서 이거를 그냥 진에 보내버리면 그분이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자를 구하지 않는 것도 죄악인 거야. 네. 우리가 건져줘야지 힘들더라도. 네. 아니 근데 저 김창숙님께서 전 경상도에 살아서 정치 얘기하면 민주당 당원이라고 얘기한다고. 아예 얘기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죠. 나 진짜 나도 그 생각했다니까. 내리고 나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따따따따 거릴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할 걸 그랬나? 저희 시아버님이세요라고 이 양반이 어디 멀쩡한 그거는 사기.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 청와대에 근무해요. 그게 낫지. 차라리 그게 낫지. 저 청와대에 근무해요라고 얘기를 할까? 어디 멀쩡한 총각 하나 이 앞길을 막으려고. 네. 저기요. 어쨌든 저기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 결혼했고요. 했나? 예쁜 손주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척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내 그 생각 됐다니까. 저희 이모부님이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저 약간 고민했어요. 만약에 다음번에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조금 지혜롭게. 갑자기 브라질 얘기하다가 이 대통령 수호로 이게 좀 흘러오긴 했는데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제 이러한 사안들이 이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얀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국민들이 깨어 있고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해왔고 성과를 거둬왔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아는 걸 두려워하고 뭉치는 걸 두려워하고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대통령이고 이 정부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브라질 보면은 검찰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대통령도 잡아 넣잖아요. 이제는 브라질처럼 못해요. 우리 공수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공수처가 눈 감아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정부입니다. 네. 저도 그 청와대 사칭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지금처럼 따따따따따를 해야겠네. 무식하게 외국 뉴스 안 보시냐 뭐 이렇게 가야 되겠네. 예. 아이고 진짜 진짜 내가 청와대 다녀요. 또는 제가 문 대통령하고 뭐 집안입니다. 이랬다가는 내가 택시 손님으로 이런 애들 태웠는데 걔들 싸가지 없더래 또 이렇게 빌미를 줄까봐. 그러면 그냥 내리고 차 가고 난 다음에 돌을 던져 유리창에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용히 보내고 뒤에서 돌을 던져. 그리고 튀어. 네. 헐.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